안녕하세요. 이지은 코치입니다. 하루에도 10번, 20번씩 엄마를 찾는 아이들, 아이가 어릴수록 그런데요. 아이들이 하루 종일 엄마를 찾으면 거기에 일일이 대꾸하는 게 귀찮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이가 엄마, 엄마 이렇게 엄마를 부르면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혹시 아이가 짐처럼 느껴지진 않나요? 오늘 만약에 그런 부모님 계신다면 이 훈련이 정말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번에 알려드릴 훈련은 바로 눈빛 맞추기 훈련입니다. 이거 제대로 실천해 보시면요. 내가 아이가 엄마를 부르는 걸 괜히 두려워했구나. 내가 너무 과하게 두려워했구나. 두려움은 허상이었구나. 아이를 피하는데 에너지를 더 많이 썼구나 라고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아이는 엄마 요즘 좀 다른데? 엄마 요즘 나한테 잘해주는데?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지금 이 순간부터 아이가 엄마, 엄마 하고 부르면 무조건 달려가서 아이 눈빛을 바라봐 주는 겁니다. 만약에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면 설거지 장갑 빼고 응 하고 대답하는 거고요. 만약에 요리를 하고 있었다면 가스불을 끄고 응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핸드폰을 보고 있었다면 핸드폰을 내려놓고 응 하고 아이 눈 마주 보면서 대답해 주는 겁니다. 아이 눈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아이와 연결을 딱 하는 거예요. 진짜로. 물론 똥을 싸고 있었는데 똥을 끊고 가라는 말이 아니라, 아니면 너무 아파서 지금 대굴대굴 구르고 있는데, 아니면 너무 힘들어서 지금 지쳐 쓰러져 있는데 그때도 응 하고 대답하라는 게 아니라 피치 못한 사정이 있을 때는 빼고 내가 가능할 때, 집안일을 하고 있을 때, 아니면 내가 핸드폰 보고 있을 때, 그런 순간에 아이가 엄마를 부르면 온 마음을 다해서 아이를 바라보고 하던 일을 멈추고 아이를 가장 우선으로 해서 아이와 눈 맞춤을 하고 연결을 해보라는 그런 뜻입니다. 항상 아이를 이렇게 우선시하는 그런 훈련이에요. 이렇게 엄마가 불렀을 때마다 기분 좋게 웃으면서 응 하고 봐준 아이들은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엄마가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 내가 이 설거지보다 저 빨래보다 엄마한테 더 중요한 사람이구나. 나 근사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이게 바로 아이에게는 나는 마땅히 사랑받을 만한 존재야. 나는 어딜 가나 사람들한테 사랑받을 수 있어. 나는 관심을 받을 수 있고 나는 귀한 사람이야. 이런 자존감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 이렇게 바라보는 순간순간 내 아이에게 자존감, 사랑 이렇게 적금 든다 생각하시고 이런 연습 해보시면 좋을 거예요. 자꾸 연습하시다 보면 처음에는 어렵지만 나중에는 그 연결되는 느낌 자체가 되게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그 아이가 엄마를 찾고 내가 아이랑 연결되는 그 시간이 나도 좋구나. 나도 아이랑 이렇게 연결되면서 내가 도망가서 모르고 있었던 걸 이제 이렇게 딱 마주 보니까 알게 되는구나. 이런 깨달음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도 생각해보면 여보 하고 불렀는데 남편이 응 하고 바라봐주면 너무 기분 좋잖아요. 근데 그냥 이렇게 컴퓨터만 하면서 이러면은 속상하잖아요. 그리고 막 뭐라고 말했는데도 하나도 못 듣고 하면은 그때 느끼는 기분, 내가 이 사람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구나. 이 사람은 지금 하고 있는 저게 나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나한테는 관심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아이들도 그 생각을 똑같이 하는 겁니다. 저도 예전에는 아이가 부르는 게 너무 귀찮아서 가끔은 들었는데도 못 들은 척 한 적도 있고요. 어떤 때는 이렇게 설거지 하면서 대충 건성으로 대답하고 대꾸도 안 하고 그냥 흘려듣고 딴 생각하면서 다 흘려듣고 그냥 대충 응 이렇게 말한 적도 많아요. 그리고 어떤 때는 좀 기다려 엄마 바빠 이렇게 해놓고 한참 기다리게 하다가 제가 잊어버린 적도 많습니다. 저희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는 그땐 제가 부모 교육을 배우기 전이었는데요. 그때는 심지어 아이한테 엄마 갈게 들어가서 먼저 누워 있어 이렇게 말해놓고 아이를 일부러 기다리게 하다가 재우기도 했습니다. 왜냐면 기다려 해놓고 한 30분 동안 딴 일을 하고 있으면 아이가 기다리다가 지쳐서 저절로 잠들어 버렸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아싸 힘들이지 않고 재웠다 하면서 좋아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이가 얼마나 나를 기다리다가 잠들었을까 싶어서 지금은 내가 정말 무지한 엄마였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엄마가 또 화낼까봐 다가가지도 못하고 여기서 이렇게 쩔쩔매면서 기다리다가 잠드는 아이 마음 생각하면 너무
속상하잖아요. 우리가 아이를 볼 때 지금의 아이를 보지 못하고 미래의 아이 아니면 과거의 아이를 가지고 와서 지레 걱정하고 아이 현재를 보지 못하고 걱정의 색안경을 끼고 아이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진짜 지금 현재에 있는 이 아이랑 연결될 수 없겠죠. 만약에 현재의 아이를 볼 수 있다면 지금 엄마랑 같이 있고 싶어서 바라보는 아이 눈동자, 아이가 잡고 있는 손, 아이가 가지고 있는 무한한 잠재력, 그리고 아이가 엄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조건 없이 사랑하는 아이의 마음 같은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아이랑 진짜로 연결돼야만 현재의 아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도망 다니고 있으면 결국 계속 그 굴레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현재의 아이랑 연결이 됐을 때는 두려움도 없고 걱정도 없고 그냥 온전하게 그 시간을 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현재의 아이와 연결되는 그런 연습을 하는 겁니다. 혹시 아이 눈빛을 아이 혼낼 때 그럴 때만 아이 눈빛을 보고 계시진 않나요? 엄마 눈 쳐다봐, 어디 봐, 엄마 눈 쳐다봐 이러면서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이가 엄마를 정말 찾을 때, 엄마의 관심을 필요로 할 때 작은 거, 엄마 나 이런 거 했어, 잘했지 하고 보여줄 때, 아니면 엄마 이거 도와줘, 나 잘 안 돼 하고 부를 때, 그때 눈 반짝반짝 하면서 그 마음으로 내서, 근데 처음에 안 될 때는 표정만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저항이 올라오시겠지만 그래도 저항을 만나려면 내가 노력을 해야지 저항이 올라오거든요. 노력도 안 하면 그 저항을 만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하고 이렇게 활짝 한번 웃어봤어요. 그랬더니 마음이 더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신기하게도. 그래서 이게 아니라 엄마 불렀어? 뭐야? 이렇게 하고 기분 좋게 한번 다가가 보세요. 아마 저항이 올라오실 수도 있습니다. 저항이 올라오면 그냥 저항 올라온 대로 한번 깊이 느껴보세요. 부글부글 올라오면 그 부글부글 하는 거 느끼시면서 사실은 그게 왜 화가 부글부글 올라올 일이 아닌데도 아이가 엄마를 불렀을 때 엄마가 웃으면서 기분 좋게 대답하는 게 화날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 내가 화가 왜 날까 하고 나를 한번 깊이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거예요. 분노가 올라온다는 건 거기에 얽혀있는 나의 상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상처를 바라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보통은 유년 시절에 이렇게 연결된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하는 걸 되게 어려워하시거든요. 그래서 나는 유년 시절에 엄마를 이렇게 부를 수 있었나? 나는 왜 엄마를 부를 수 없었나? 나는 왜 엄마가 오기를 기다리기만 했을까? 아니면 내가 엄마를 불렀을 때 엄마는 나에게 어떻게 말했나? 어떤 눈빛으로 쳐다봤나?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서 유년 시절의 나의 상처를 좀 들여다보시고 그때 느꼈던 감정이나 그때 풀어내지 못한 감정, 그때 하지 못한 말 같은 거 생각해 보시고 전에 그 글쓰기 같은 거 제가 이전 영상에도 보여드렸는데 글쓰기 같은 거 하시면서 좀 풀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내 상처를 좀 보고 자각하고 치유하고 나면 올라오는 저항이 조금 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부를 때마다 자꾸 다가가다 보면 연결되고 그 아이랑 연결된 그 순간에 어떤 엄마도 피하고 있을 때는 죄책감이 들고 그 두려움, 걱정 같은 게 해소되지 않고 계속 가지고 도망을 가잖아요. 사실 그 두려움이라는 게 내가 꼬리처럼 달고 있으니까 두려운 거지 딱 마주보고 대면을 하고 처리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체로 그 두려움이 허상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피해 다니며 계속 그 두려움이 반복되기만 하니까 이제 아이를 정말 정면으로 한번 봐보자는 거예요. 정말 그 두려움, 내가 걱정하는 그 두려움이 진짠가. 아이를 마주보라는 건 이를테면 엄마 하고 불렀을 때 응? 하고 쳐다봤는데 엄마 나 뭐 과자 사줘 했을 때 무조건 응 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냥 아이가 뭔가 요구를 했을 때는 그 요구에 대한 대처는 거기에 맞게 하는 거죠. 대신 아이가 어떻게 엄마를 불렀을 때 부름에 응하자는 뜻이에요. 아이가 엄마를 찾았을 때 응, 엄마가 널 위해 여기 있어 라고 그런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표현하자는 거죠. 과자는 지금 사줄 수가 없는데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여하튼 아이를 눈빛을 보고 이제 그 말을 해보자는 거죠. 이렇게 좀 몇 번 아이가 불렀을 때 정말 온 마음으로 연결하고자 하는 연습을 몇 번 하시다 보면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반복해서 하시다 보면 아, 이 연결감이 되게 좋은 거구나. 나도 이렇게 연결할 수 있구나. 단 5분이라도 하루에 한 번이라도 아이의 눈빛을 이렇게 딱 바라볼 수 있구나. 이거를 느끼시면 이게 점점
이렇게 편해지시고,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연습하던 게 2번, 3번 되고, 나중엔 5번, 6번 자연스럽게 되실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응 하고 대답하는 게 편해지고, 아이가 부를 때 바라보는 게 편해지면, 그러면 이제 이 훈련은 이제 점점 내 것이 되어가는 거고, 이제 다른 훈련 하고 싶으신 거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내 거를 만들어가면 이제 아이랑 연결이 아주 수월하게 잘 되는 엄마가 되시는 거죠. 아이를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면요, 아이가 기다리다가 눈을 감아버립니다. 아기 때 저희 아이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정말 하루에 한 번이라도, 매번 그렇게 연결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하루에 딱 한 번, 아이가 처음 불렀을 때, 그날 처음으로 아이가 엄마 하고 불렀을 때 정말 모든 것 제쳐두고 아이랑 딱 연결되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주에 너랑 나 우리 둘밖에 없다는 마음으로 해보시면 좋을 거예요. 이거 하시면서 느낀 점, 뭐 변화된 점, 내가 어떤 마음가짐이 어떻게 변했는지, 아니면 어떤 상처가 떠올랐는지, 이런 거 느낀 점, 아니면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궁금하신 거 물어보셔도 되고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댓글로 한번 남겨줘 보세요. 그럼 이 훈련 하시면서 아이랑 점점 가까워지고, 아이한테 엄마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이걸 아이가 많이 느낄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행복한 육아 또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